네스트 스토어. 네스트 스토어 랩도 찍어보고 싶다.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거는 간만에 프리힐러스 도착을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요. 요거 저희가 좀 제일 기대를 많이 했던 이번 시즌 주력 자켓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던 자켓입니다. B15B 모델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B15B의 커스터마이즈드 모델이에요. 정확한 이름은 USAAF 29th BG 52nd BSQ 타입 B15B 11년. 본의 아니게 혓바닥을 굴렸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 아미 에어포스 육군 항공대였고, 그 다음에 이제 29번째 밤버먼트 그룹에 속했던 이제 그 프린팅 내용이고요. 프린팅 내용은 잠깐 이따 소개시켜드리고, 이 자켓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 원형은 오프셋 집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B15B입니다. B15A의 다음 세대로 나온 B15B죠. B15B 모델, 그 B15는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부터 시작해가지고 등장했던 이제 B 시리즈들에 대한 이제 후속 모델이거든요. 이 B 시리즈의 마지막 모델, B 시리즈들의 마지막 모델인데, 요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자켓들 B3, B7, B6, B11, B9 뭐 요런 애들 자켓의 과오, 일종의 과오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사용되었던 자켓들에 대한 비용 처리가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조금 극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켓이 B10 자켓이었고, B10 역시 사실상 그렇게까지 줄어들지 않고 불편성도 있어서 이제 좀 더 편의성을 높이고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나온 것이 B15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B15 시리즈가 B15A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통칭 A 시리즈 같은 경우는 코튼 형태로 만들어졌었고요. 코튼 형태에 여기에 이제 삼각형으로 갖다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산소 마스크가 결착시키는 역할을 했었던 디테일이고, B15B도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삼각형이 없어진 대신에 여기에 이제 산소 마스크를 붙일 수 있는 여기 마스크 택이 붙였고, 여기 전체적으로 B15A나 B는 똑같이 이제 보아나 무통을 사용해서 여기 체온을 딱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B15A,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코튼을 사용했고, 이후에 나오는 C 모델이나 모디파이드 제품, D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개발되었던 나일론 제품으로 변경이 돼요. 나일론 제품의 B15D 이후 모디파이드 변경 모델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MA1 같은 느낌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 B15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코튼을 전체적으로 바디의 형태 겉면 쉘을 코튼을 사용하고 안감을 넣다가 알파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B15C, D 넘어가면서는 알파카를 사용을 하지 않죠. 단가를 굉장히 압축시키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나일론 압축솜을 사용한다든지, 이제 코튼 압축솜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알파카를 사용했던 모델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엔드존 트윌이나 뭐 이런 방식의 그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트윌을 사용했다고 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갔던 시빌리언 타입 모델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에는 플러스의 오리지널 드릴 치노를 사용을 했어요. 오리지널 드릴 치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가 제작을 직접 하고 있는 모델 원단인데, 원단의 경도가 굉장히 조금 높은 모델이고, 대신에 이제 이 경사라고 하는 세로실 모델을 갖다가 슬러비 발수행할 수 있는 비균일사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서, 약간씩 지금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드로핑,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가 내리는 듯한 형태의 흔적이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착용할수록 원단이 점점점 부드러워지면서 편해지고, 이 떨어지는 이 세로 부분이 좀 더 그게 좀 부각이 되면서 약간 빈티지한 형상이 바로 나타날 수 있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11년 모델이고 플러스의 자의적 해석이 많이 들어간 형태의 모델이다 보니까 외형은 거의 동일합니다만 원단과 이런 해석들이 좀 달라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러스가 이쪽 부분에 이제 당시 그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무통 계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아를 사용을 했는데 이 보아 같은 경우에는 화학 섬유를 사용하지 않는 천연 울 보아를 100% 울 보아를 사용하고 있고요. 터치감이 굉장히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보아예요. 말 그대로 보아인데 그 터치감 이제 까칠까칠한 면이 전혀 없게 만들어진 보아라서 피부를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는 효과가 있고 보완 효과가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마페레르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요 칼라라따 홀더를 할 수 있고 바람을 막고 요 같이 바람을 막아서 아예 막는 부분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데 반면에 여기 뒤로 갔다가 단추를 잠궈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요 뒷 부분에 보이나요? 단추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내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전화하면 이제 풀고 다니는 것도 어느 정도 간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이제 펜을 꽂을 수 있는 부위고요. 대부분 펜 같은 게 꽂히는 거고 립 부분은 이제 밀스팬 립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전후 좌우가 이렇게 착용했을 때 왔다 갔다 하고 옷은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립이 사용이 됐고 요 이제 안쪽도 보여드려야 되죠. 여기는 이제 윈드 플랩이 있어서 뭐 스톰 실드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바람을 막아주는 거고 여기 이제 안쪽으로 갖다가 조금 더 볼륨감을 줘서 이렇게 지그재그 스티치를 해서 이러면은 이제 이게 딱 쓰기도 하고 고시감이 생겨서 이제 좀 더 보온이 될 수 있도록 딱 손을 갖다 양쪽으로 뭉친 거죠. 이렇게 보시면 양쪽으로 갖다가 포켓은 같이 이렇게 있어요. 안에 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안에 나일론 당시 디테일을 그대로 사용해서 안쪽으로 갖다가 나일론을 적용해 놨고요. 예, 좀 더 깔끔하게 수납이 되겠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팔 부분에도 팔부분을 이렇게 열심히 끼워 놓으셨는데 여기 팔분 여기는 이제 레이온 처리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좀 더 활동성이 좋게 알파카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들은 아무 끝나고서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알파카 같이 꽉 차 있으면은 이게 움직이는데 마찰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암내 방지용도 있겠지. 이렇게 요거 알파카 같은 경우에는 울하고 알파카고 믹스를 형태고 프릴러스가 엄선하게 선별해가지고 만든 알파카예요. 여기가. 그럼 이번에 N1 덱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근데 알파카는 거의 똑같이 비율 똑같고 이거는 이제 알파카를 다 식모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 알파카를 비율을 맞추는 걸 갖다가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여기 판에다가 식모를 한 거죠. 가발 같은 것처럼. 그래서 매우 촘촘하게 처리가 돼 있고 보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터치 감도가 너무 좋아서 자극성이 없어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 밑에 이 부분이 겨드랑이에 있는 부분이 똑같이 사용된 건데 요거는 이제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브레이크 역할. 공기가 순환되는 역할도 하지만 옷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이게 말려가는 것 같다가 털에 이제 말려 들어가는 이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다가 어느 정도 방지를 하는 스토퍼 역할도 하는 그 기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프릴러스의 프린팅 쪽인데 스토리를 담아낸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대 여기 써 있는 이제 29 범버먼트 그룹에 속하는 이제 프린팅 패치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균일적으로 갖다가 약간 핸드 프린팅처럼 프린팅이 돼서 약간 까지는 느낌. 그리고 실제로 갖다 빈티지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색이 거의 동일하게끔 해서 만약에 비를 묻힌다든지 좀 뭐 격하게 움직이고 격하게 뭐 한다면 이게 좀 더 빈티지하게 변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군 항공대 소속인데 이 부대는 아닌 걸로 서칭을 정확하게 완전히 하진 않았지만 이 부대가 하는 역할은 폭격이에요.
근데 이건 중폭격대여가지고 그냥 일반 폭격이 아니라 진짜 B27 포트리스보다 더 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폭탄을 실은 비행기를 하고 비행기가 거기에 이제 폭탄을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리는 그 역할인데 실제로 이 비행기 같은 29 반버먼트 그룹하고 똑같은 비행기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린 그 비행기하고 동일한 기체를 사용했던 그 부대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던 데는 사이판, 괌 등을 통해 가지고 일본 본토를 폭격했던 부대고요. 이거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일본 본토에 굉장한 타격을 많이 줬던 그 그룹이고요. 요 상징으로는 악어가 폭탄을 들고 있는 상징입니다. 요건 빈티지한 프린팅이라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가치가 높고 희귀한 부분이고요. 이게 또 비균일적인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의도로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리고 이 등 뒤에도 동일한 그림을 갖다가 핸드 프린팅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주기를 이렇게 하다시피 해서 핸드 프린팅에서 지짐이라는 방식인데 여기가 약간 번져나가는 느낌을 갖다가 핸드 프린팅을 갖다 눌러서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좀 다르다라는 거는 미리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이제 요게 이제 코튼 드릴 저 이제 N1 자켓이랑 다른 점은 N1 자켓의 경련 변화는 좀 속도가 느린 편인데 이 드릴치노의 특성상 경련 변화가 좀 빨라서 이게 진행이 되면 좀 더 멋있어져요. 약간 까지고 막 이런 느낌으로 갖다가 실제로 제가 요 제품 이제 이전에 나왔던 모델들을 봤었는데 야스 씨가 직접 착용했던 블랙 파이러츠 모델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거를 어떤 강제적이라기보다는 그 양반은 이제 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오토바이를 타고 뭐 비 맞고 눈 맞고 뭐 눈은 잘 안 나랬다지만 바람 맞고 그러니까 그게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지더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가 이 가죽 부분이 특히 제일 멋있어졌던 것 같고요. 똑같은 가죽 재질이었으니까 그래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했다가 뭐 재고 유동력이 좀 빨라서 플러스가 가격이 계속 오름에도 불구하고 참 어쨌든 저희도 좀 씁쓸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인기가 있어서 저희는 좀 다행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프릴러스 이제 더 베니싱 웨스트에서 출시를 하고 있는 플러스의 더 베니싱 웨스트 1956년을 상징하고 있는 661XX 모델입니다. 601XX가 원래 기본 기본 로트 넘버였는데 661로 갖다가 처음 사용된 모델이 나왔고 이제 더 베니싱 웨스트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그 원단은 동일한 1951 모델하고 601XX 1951하고 동일한 그 약간 푸른빛의 인디고 제품을 사용을 했고 핏은 1951의 핏과 다르게 이제 그 무릎 부분에서 슬림해지는 슬림해지는 핏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골반이 여기 패턴을 보시다시피 그대로 일직선을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골반에 여기 그 골반 여기서부터 여기 웨이스트 여기 시작하죠. 골반 여기 봉제부터 이렇게 굴리면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이 부분 그리고 약간 블루 인디고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단 같은 경우에는 1951랑 아까 동일한 원단을 사용했다 보니까 뒷면을 보시면은 뒷면에 이제 냅이 나와 있어요. 앞뒤로 냅이 나와 있는 건데 뒷면 냅이 이제 뒤에가 바탕이 흰색이니까 이게 잘 보여서 보여드린 거고 이제 이렇게 초점이 맞을지 모르겠다.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슬럽이 이렇게 세로 슬럽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요 원단 같은 경우에는 가로사 이제 경사 부분에다가 5가지 코튼을 섞은 블렌딩을 한 원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거기에 이제 이분은 이제 인디고 냅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5개를 갖다가 묶었고 거기에 이제 냅이 발생했을 때 비균일하게 만든 실드를 서로 이렇게 했고
이제 가로가 아니고 세로였구나. 가로 방향이 이제 위사 방향에다는 이제 초장면사를 사용을 했거든요. 단일면사로.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이제 짜졌을 때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다 만든 원단입니다. 프리러스만 사용하고 있는 원단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한 원단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1960년대, 1956년대부터 이제 나온 실제로 이제 사회적 무드가 좀 변하면서 출시됐던 패션성을 갖게 된 데님들이 이제 1956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60년대에 이르러서 60년대에서 절정을 갖고 절정까지는 아니구나. 이제 전개하는 방향이죠. 60년대에 쫙 퍼지고 70년대에 이제 절정에 이르렀던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 이제 뭐 제임스 딘의 이유 없는 반항 이런 게 이제 그 미국의 대표 그때 당시에 티네이저를 상징했던 그런 영화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임스 딘이 청바지를 입으면서 이제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던 게 바로 이제 리바이스의 청바지였는데 요것도 그런 시대적 배경에 맞게 슬림해지는 패션성을 띠게 된 바지를 갖다 상징하는 바지로 이제 플러스가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제 1960년대 무드를 약간 섞은 거죠. 좀 1956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뭐 와이드 핏이라든지 와이드는 사실 아니라고 보는데 그 기준에서는 테이퍼드 핏이 부담스럽다. 조금 나는 더 슬림한 거 원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착용했을 때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쪽이 기존의 다른 모델에 비해서 변경이 안 된 게 아니라 엉덩이 쪽이 조금 더 깊어요. 앞미디는 안 깊은데 뒷미디가 조금 깊게 나와서 엉덩이 쪽에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허벅지 쪽으로 다 떨어지면서 여기 무릎 아래에서 이렇게 좀 좁아진 느낌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용하면서 핏이 조금 변경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착용하면서 변하는 것 같다 생각해서 제작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엉덩이가 조금 여유 있게 나온 것도 활동성과 이런 부분에서 고려돼서 앞미디는 좀 짧게 하면서 좀 캐주얼한 느낌이 보이는 대신에 뒷미디를 좀 길게 잡아서 활동성에서 크게 문제가 없고 앞으로 일어날 확장성에 대비해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무릎 안에서 떨어지는 것도 여기 허벅지를 여유 있게 하면서 밑으로 갔다가 또 그런 패셔너블한 느낌을 갖다 주기 위해서 제작된 것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허벅지가 조금 튼튼하신 분이나 크신 분들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데님이라고 생각해요. 데님 벤츠는. 그리고 요번에는 이번 유튜브는 여기까지. 원래는 5분짜리로 하려고 그랬는데 5분이 뭐야 10분 넘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해서 플러스 두 가지 제품 소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좀 또 이런 게 아니라 좀 학술적이나 차라리 아예 진짜 재밌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제 상품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매장이라는 입장 안에서 상품 소개를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사실 저희도 이제 가장 큰 목적은 매장, 그러니까 네스스토어의 성공보다는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 그 하는 거라고 보니까 저도 좀 더 학술적으로 또 좀 더 연구를 해서 학술적? 교수도 아니고 학술적이라고 좀 그렇고 연구를 해가지고 좀 더 좀 좋은 지식 갖다가 안내해드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고 저희가 지금 저희 막내를 갈구는 그런 느낌 갖다가 쇼를 한번 전개해볼까? 아니야? 아니면 둘이 같이 얘기하는 좀 어쨌든 재미가 없으면 또 안 보니까 그렇죠? 모르겠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다음에는 이제 11월 딜리버리를 보셔야겠죠? 프릴러스도 있고 이제 콜림보도 있고 다양한 브랜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 올라갈 때쯤에는 콜림보가 딜리버리가 됐을 것 같네요. 지금 버즈리스는 딜리버리가 되었습니다. 스웨셔츠랑 피코트 일부가 리필이 되었고 리스트하게 되었고 그쵸. 바지도 좀 리스트하게 되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콜림보가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올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